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가져왔습니다. 구글의 새 양자칩 밀로 있잖아요. 이게 우주 나이보다 오래 걸리는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뭐랄까 단순히 빨라졌다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어요. 구글 공식 발표도 보고 관련 기사나 분석 영상들도 봤는데 네네. 이걸 종합해서 윌로우 칩 성능부터 그 기반이 되는 양자 원리, 중첩이니 얽힘이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네. 어려운 개념들이죠. 그리고 멀티버스 이야기까지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또 가장 중요한 그 오류 수정 문제 해결, 이게 앞으로 뭘 바꿀지 이런 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좀 압도적인데요. 슈퍼컴퓨터로 무려 10의 25제곱년 걸린다니. 계산이 되나요? 거의 그냥 무한대잖아요. 그걸 5분 만에 끝냈다는 건데 이게 어떤 특별한 계산이었던 건가요? 아, 네, 그게 중요합니다. 랜덤 회로 샘플링, RCS라고 부르는 특정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특정한 종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거죠.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아하, 특정 트랙에서만 엄청 빠른 자동차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고전 컴퓨터로는 정말 따라오기 힘든 속도라는 걸 보여준 건 맞는데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직접 만든 테스트라는 점도 감안은 해야 하고요. 한 속도의 비밀 역시 그 큐비트에 있는 거겠죠. 0 아니면 1만 쓰는 비트랑 다르게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다. 중첩 상태 때문에 큐비트 하나 늘 때마다 계산 능력이 막 2의 n제곱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중첩 덕분에 한 번에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두 큐비트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거 들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하다고 했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이걸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정보를 빛보다 빨리 보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와, 정말 신기한 개념이네요. 근데 이 놀라운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구글 퀀텀 AI 창립자가 마치 여러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계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중우주론을 끌어들여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이게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인가요, 혹시? 아,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그건 이제 하르트무트 네벤 박사의 해석이고 양자역학의 여러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석에 약간 빗댄 추측일 뿐입니다. 윌로우 칩 성능이 다중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 그냥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네, 양자 얽힘처럼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 양자 세계의 기묘함을 설명하려는 여러 관점 중 하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과학적 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알겠습니다. 다중우주 증명은 아니라는 거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럼 사실 윌로우 칩의 진짜 대단한 점은 그 고질적인 오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닐까요?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오류가 막 늘어서 문제였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사실 정말 큰 허들이었거든요. 양자 상태라는 게 워낙 민감해서 큐비트 몇 개만 늘어나도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제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윌로우는 큐비트를 늘리면서도 오히려 오류율을 확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류 임계값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비유하자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탑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30년 넘게 해결 못한 난제였거든요. 큐비트 상태 유지 시간, T1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5배나 늘렸고요. 정말 중요한 진전이죠. 와, 오류 제어가 가능해졌다는 건 이제 진짜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이나 배터리 같은 신소재 개발, 핵융합 에너지, AI 최적화 이런 데 완전 혁명이 일어나겠네요? 네,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과제도 많습니다. 지금 윌로우가 105큐비트 정도인데 진짜 복잡한 문제 풀려면 수백만 큐비트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백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큐비트들을 극저온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구글은 5년 안에 상용화 사례 나올 거다 예측하지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의 잠재력이랑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아직 좀 간극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도 좀 뜨거웠다가 확 식었잖아요. 관련 주식들 막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맞아요. 처음엔 기대감이 확 몰렸다가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구개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특히 좀 작은 회사들은 자금력 문제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은 거죠. 아, 그리고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지금 쓰는 암호 다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그 정도 성능, 그러니까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정도가 되려면 이것도 역시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해서요.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곳들이 미리 양자내성 암호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구글 윌로우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특히 그 오류 제어 능력에서 아주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게 뭐 멀티버스 논쟁부터 주식시장 반응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당장 뭐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요. 이 기술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과학, 산업, 뭐 안보까지 사회 전반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하는 기계를 넘어서서요. 어쩌면 뭐 인과관계라던가 다중현실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